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과 며칠 전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매불쇼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 망한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권 결국 실패한다. 정권 교체당한다.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 그런데요. 오.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요. 야. 말한 대로 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주간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0.4%씩이 막 오르고 있었다고요. 일부 지역은요 주간에 1%가 올라요. 와. 그러면 한 달에 몇 프로가 오른 거면 4%요. 폭등. 그러면 연간으로 해서 48%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대로 놨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십니까? 경제는 뭐다? 타이밍.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이 상황이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안 팔아요. 아, 오를 거란 기대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폭등 각이었다고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23일 지났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세로축이 매도 물량입니다. 그렇죠. 급격히 매도 물량이 와. 줄어든다는 것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집 오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다음에 팔려는 사람들은 줄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폭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건 전 두려웠어요. 저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요. 아, 진짜야, 진짜.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좀 놀랐다. 와. 정책을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는데 자,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현재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지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대출이 쉽게 말해서 빚이 증가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각종 여러 가지 대출들. 예를 들어서 막 전세 어떤 상황이냐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1주택자가 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금 매일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씩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쏟아내고 있었다고요. 이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놀란 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인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 오른다는 거는 문제 제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이광수 소장님이 항상 그랬거든. 지금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집 사니까 집값 오르는 거고 개발을 완화시켜 주니까 오른다는 기대감에 또 오른다고 했거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도 이 집값 오른다고 막 화를 내.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 아파트 빨리 더 안 짓기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빨리 더 아파트 짓게끔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원인을 아예 다르게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걸 항상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최용님이 경제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집값이 오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인 가구가 거기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어떻게 삽니까? 네. 최영님 빼고는. 카운터 하나 훅 들어오네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을 했다는 게 저는 놀랍다. 놀랍다.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이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돼요. 그래야 먹혀요. 그렇지. 누구나 예상하고 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정책은 먹힐 수가 없어요. 미리 반영돼 있어. 근데 오늘 정책은 놀랍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에요. 바로 시작. 전격적인 항상 속도를 말씀하셨잖아. 속도. 타이밍이야. 그래, 속도. 아니 저는 놀랐어요. 놀랐어. 내일은 은행도 안 열어. 왜 내일부터지? 속도에. 근데 자꾸 이거 저희 보고 이거 방송 안 보신 분이 호들갑 떠지 말라는데 이광수가 얼마나 난리친지 알아? 이건 속도라고 지금 해야 돼서 맞아.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내가 거기서 아이고 2주 됐다. 너 입 찢어버린다고 나한테 2주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고 맞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좋아.
좋아.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책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없던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시킬 거예요. 좋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건 첫 번째는 궁금하다. 쉽게 말해서 큰 방향성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와, 좋다. 빚잔치. 두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집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럼 거예요. 실수요자 위주로 가야지. 이 큰 방향성으로 일단 첫 번째 나온 정책은 대출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대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자, 보통 그동안의 방향성은 빚을, 즉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규제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금융권을 규제합니다. 금융권을. 그러니까 은행 보고 니네 해주지 마라고 한 거예요. 은행한테. 이거는 굉장히 효능감이 있는 거죠. 그동안 은행을 못 건드렸어요. 네. 왜? 엄청나게 큰 사실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 지금 은행이 연간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60조 원 벌고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권력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을 바로요, 니네 하반기부터 바로 대출 해주지 마. 50% 줄여 한 거예요. 50% 네. 줄여라. 놀랍죠.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 자,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빠지니까 100조 원이 넘는 정책 대출을 부동산 시장에 쏟아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사실 이 정책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줄여야 한다. 음. 사실 이거는 되게 민감합니다. 이건 민감해. 왜요? 이런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걸 건드렸어요. 그럼 당장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그럼 나 집 어떻게 집 살아? 사지 말라는 거냐? 사다리 걷어차기냐? 그렇지. 이제 앞으로 보수 이재명 정부 이제 지지 처리한다. 그렇죠.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엄청나게 때릴 겁니다. 때릴 거예요. 근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어떤 거냐면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대출을 그렇다고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내리는 게 무주택자한테 중요합니까? 내리는 게 내려가지고. 중요하지. 그쵸. 그거예요. 그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야. 내가 욕 먹더라도 이게 용기 있는 정책이야. 맞아. 그렇죠. 이 이게. 용기를 못 냈다고요. 그렇지.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끊는 걸 못했어요. 맞아. 그런데 끊어서 자신 있게 그러면 내가 집값을 내려줄게요. 진짜 진짜다. 이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봐야 되네. 어땠냐면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집값 오르는데 내 집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목마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먹였다고요. 와 좋았다 표현. 표현 좋았어요. 진짜. 바닷물을 너무 먹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달래. 더 달래. 더 더 목마르니까. 대출. 그러면 집값은 오르고 내 대출은 더 커져요. 그렇지. 와 좋았다 지금. 맞아. 자, 이제 바닷물 끊고 이제 우물 팝니다. 우물을 파자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놀라운 정책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물 없어? 그러면은 물을 파야 될 거 아니야. 바닷물을 왜 먹여요? 바닷물을 먹이면 되냐고. 그래서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자, 지금 우리가 본인이 제일 흥분했어요. 근데 이해가 확실히 돼. 본인이 제일 흥분했어요. 전 사실 이 정책이 가슴 떨려요. 너무 가슴 좋다. 떨려. 이거 근데 진짜 용기 있게 낸 거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좋았어.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해. 그동안 아무도 용기를 못 용기 냈거든요. 못 냅니다. 이거 진짜 내가 대통령 돼도 용기 못 내. 왜냐하면 내일부터 바로 욕 먹을 거거든. 바로 그냥. 다 쏟아낼 거예요. 다 이제. 쏟아내. 다 쏟아낼게요. 집 사야 되는데 서민들 어떻게 하냐. 맞아. 사다리 아닙니다. 걷어차리라고. 서민들한테 중요한 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부동산 집값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자 봐라. 내일부터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너 봐봐. 벌써 나와요. 서민들 뒤통수 맞았다로 나올 거야. 내가 헤드라인 뽑아줄게.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양극화 심화. 돈 없는 사람은 집 못 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집 산다. 양극화 찾아봐.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내일부터.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를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빵!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어. 그쵸. 집 있는 사람한테 왜 대출을 또 해주냐 이거야. 그렇지. 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10% 20% 아니고 그냥 빵! 좋아. 이거 보여주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지. 그냥 빵이야. 진짜 빵 맞지. 저 빵은요. 빵은 진짜 용감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거 잘했다. 확실하게 진짜 그냥. 잘했다. 그냥 진짜 이게 잘했어. 놀랄만한 거예요. 와. 놀랄만하죠. 그 다음에 와 잘했다. 은행들이 엄청 꼼수를 썼어요.
뭐냐면 대출 제한을 하니까 대출 만기를 늘려버려. 50년 만기 이렇게.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평생 빚에 허덕여. 그러니까요. 50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럼 제가 갚으면요. 지금 대출 받으면 100살에 갚아야 돼. 100살까지. 그럼 100살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내수가 안 돌아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야 30년. 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상 안 돼. 네. 와. 이런 결단하고 과감성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도 전세담보 대출 받아서 전세금으로 집 사고 대출 받아서 이런 형태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이제 진짜 전세로 사는 사람만 대출 받아. 나머지는 전세 대출 안 돼. 이것도 끊어버렸어요. 와, 잘했다. 이제 갭 투자 같은 거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시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살아요. 그래서 내 돈으로 살고 있는데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이걸로 대출 받아서 그 전세 대출로 다른 데 집을 사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정상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막 그러면서 은행들이 돈을 벌고 한국의 주택 시장은 엉망이 되고 엉망이고, 그럼 무주택자는 울고 울고, 전세 가격, 월세 올라. 가격 오르고 집에 보급은 계속 된다니까 공급은. 맞아. 근데 결국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채 갖고 두 채가 세 채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또 비싼 집 대출 받아서 사가고 갈아타기 하고 끈이 없어요. 끊임없어. 이게 계속 그러니까 바닷물이에요. 네. 그리고 와.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새로운 정책인데 너무 좋은데. 자 주담배 주택담보대출 좋아요. 주담대. 6억 원에서 그냥 끝. 더 이상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10억 원을 사든 20억 원을 사든 그동안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아주 비싼 집값은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해줬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한제를 둔 거예요? 그렇죠. 얼마로? 그래서 6억 원. 6억 원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내가 30억짜리 집 살아도 이 집을 담보로는 6억밖에 대출 안 6억 되는 이상은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은 막 50% 해주면서 15억씩 받아버려. 그러니까. 6억은 더 이상은 안 돼. 그렇지, 잘했다. 이게 새로운 정책이에요. 과거에 없던 요건 거. 처음이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 놀랐어? 네. 많이 놀랬나 봐. 부동산 시장 놀랬어? 지금 보수 경제지들 깜짝 놀랐어. 많이 놀랬구나. 이게 놀랬구나. 이게 좋아요. 요게 좋아. 네,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고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게 첫 번째라는 거. 이게 첫 번째야. 예.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점도 너무 좋았다. 시점도 좋았다. 시점이 좋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예고를 미리 하고 예측이 됐으면은 아까 우리가 본 그래프보다 집을 갑자기 또 파는 사람이 많아졌겠네. 맞아요. 그렇거나 막 집을 미리 막 사거나. 미리 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된다니까 지금 막 열흘 동안 엄청 대출 받는 거.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이번은 정광석화까지. 옛날에 김영삼 때 금융실면제 이런 느낌. 금융실면제로 가는 거야. 좋습니다. 좋았다 이거.